넌 피부가 보라색이야. 짜증나. 저한테 넌 피부가 보라색이야 할 정도로 여드름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여드름이 났던 피부에서 안 나던 피부로 변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 요인은 이었다. 리커리커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코딱지 리코입니다. 오늘은 여드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에 또 여드름이 한두 개씩 막 이런 스프레이 뿌리고 머리카락 닿는 부분에 올라오면서 여드름으로 고생했던 트라우마가 좀 스물스물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 진짜 여드름 때문에 좀 너무 창피하고 사람 만나기도 싫었었고 그랬던 피부에서 지금 피부가 또 관리를 잘 해주면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예쁜 피부이기 때문에 특히 여드름으로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면 좀 잘 안 믿으세요. 제가 피부가 좋아지기까지의 여드름 극복 꿀팁까지 탈탈 털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커리커리. 제가 여드름 피부에서 이렇게 좀 좋은 피부로 돌아올 수 있기까지 한 3가지 정도의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화장품, 시술, 약 이거였는데 저는 진짜 피부 고생하는 분들한테는 여드름 약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리커리커리. 저는 피지 조절약 비타민 A 유도체 이소티논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 이소티논을 만나게 된 계기는 네이버에 피부인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한 2012년 고등학교 때 가입해서 거의 10년 전이니까 10년 전이야. 정보가 되게 많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화장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때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결국에는 이 피부가 정말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 이소티논 피부 여드름 약과 관련된 정보를 모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리커리커리. 피부인 안에서 총 복용량이라는 개념을 만났거든요. 이게 각자가 가진 몸무게 대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일정 용량의 약을 채웠을 때는 여드름이 나는 피부에서 안 나는 피부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었어. 그래서 친구가 넌 피부가 보라색이라 짜증나네. 저한테 넌 피부가 보라색이야 할 정도로 여드름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보라색이었고 막 전체적으로 덮여 있었던 막 건드리면 아팠던 이 여드름들이 약을 먹은 지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될 때부터 서서히 좀 덜 나기 시작한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을 했고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여드름이 거의 안 나는데? 라는 완전 신세계를 경험을 했어요. 이미 괜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6개월을 꾸준히 채워가지고 약을 꾸준히 타다가 먹었습니다. 하루 2알씩 매일 먹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약을 거의 이제 끊어갈 때쯤 이미 피부가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는 하루에 1알로 줄여봤다가 뭐 이틀에 1알로 줄여봤다가 하면서 서서히 줄여가면서 결국에는 저는 총 약을 한 360알 정도 먹었어요. 리커리커리. 이소티논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이거든요. 저는 그때 학교 앞에 있는 병원에 피부과에 갔었는데 약을 한 번에 많이 안 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솔직히 피부과 가가지고 좀 진료비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정의학과에 갔어요. 그래서 가정의학과가 좀 상대적으로 진료비도 적었었고 약을 한 달치 정도는 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가정의학과에 가가지고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근데 이 이소티논이 어쩔 수 없이 피지선을 말리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컸던 거는 일단 전신이 다 건조해요. 이게 우리가 얼굴에 여드름이 난다고 해서 뭐 레이저를 받으면 얼굴 위주로 치료를 받지만 이 약을 먹으면 진짜 온몸에 작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전신이 진짜 바싹바싹 마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세타피를 전신에 엄청 많이 발랐었던 생각이 나고요. 근데 솔직히 아시잖아요. 그 여드름 진짜 심한 사람들은요. 이 피부로 만나는 것 자체가 속으로 위축되고 좀 어려울 정도로 좀 창피할 정도로 좀 사람들한테 내 피부를 보여주는 게 너무 싫었었거든요. 이런 거에 비해서는 몸 건조한 거?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건조한 거는 사실 보습제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작용을 안고서라도 제가 이소티논을 먹었던 거에서 단 1도 후회를 하지 않아요. 리커리커리.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여드름이 났던 피부에서 안 나던 피부로 변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 요인은 이소티논,
피부 약이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한테 이걸 추천하냐면요. 나는 여드름이 가끔씩 한두 개 올라오고 뭐 한 달에 한 번 올라온다 이게 아니라 여드름이 여러 개가 꽤 지속적으로 아프게끔 눈에 많이 보이게끔 올라온다. 그래서 마음도 고생이고 피부도 고생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두려워 마시고 이소티논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도 해보면서 진료받고 이소티논 약을 처방받고 드시는 것을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레커리커리. 이제 두 번째, 피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드름이 진짜 고생을 했었던 그 극심했던 2013년, 14년, 15년 이때쯤에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받아서 쓰고 또 알바를 하던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진료로 다 이 여드름 케어를 하는 게 비용적인 부담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여드름이 좀 올라오거나 좀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은 피부과 가서 좀 진료를 받습니다. 지금 제가 돈을 쓰면서 피부과에서 진료받고 있는 건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염증 주사, 그리고 두 번째는 압출, 세 번째는 피지선 레이저. 일단 염증 주사는 진짜 눈에 보이는 막 들끓는 화산 같은 이런 화농성 여드름 있죠. 만지면 딱딱하고 아프고 근데 막 이게 고름이 막 타게 막 나와 있을 때 말고 이거 땡땡하게 아픈데 이거 이제 고름 터지겠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피부과에 가서 더 커지기 전에 좀 가라앉도록 염증 주사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 턱 주변에 제가 가끔 하얗고 딱딱하게 이제 손으로도 안 짜지는 좁쌀 같은 그런 여드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만 놔두면 나중에 결국 화농성으로 좀 변하더라고요. 이런 딱딱한 하얀 좁쌀 같은 여드름은 가서 압출을 하고요.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좀 피지가 너무 많이 나온다. 슬슬 지금 여드름 날라 그러는데 하는 것들은 피지선을 좀 조절을 해주는 피지선 레이저를 받는데 네오빔이라는 레이저를 받고 있습니다. 피부과는 제가 지금은 너무 많이 의지를 하고 있지는 않고 한두 개 정도 막 나고 그럴 때 바짝 좀 집중적으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될 때 피부과에 가서 여드름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피부과는 여기까지. 레커리커리. 마지막 홈케어, 화장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화장품은 오늘은 뭐 제품 리뷰라기보다는 일상에서 데일리로 피부 케어할 수 있는 여드름 홈케어의 정석 리스트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14년, 15년도에 되게 좋아했던 성분이 바로 아하 성분, 바하 성분이었어요. 여드름이 많이 심했을 때는 각질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밀고 붙였다가 뜯어내는 이런 각질 케어가 너무 예민하고 피부가 아프다 보니까 그런 걸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수운하게 바르는 것만으로도 각질 케어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파하와 라하 성분이에요. 제가 지금 시점에 데일리로 케어하고 있는 제품들 좀 보여드릴게요. 파하 토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파하 성분이 3%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손에 따라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탭핑해주는 것만으로도 각질 케어하는데 좀 데일리로 도움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클렌징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라하 폼 클렌징이요. 이게 아예 각질 케어 성분인 율피와 탄닌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되게 순둥순둥하고 젤 타입이라서 매일매일 조금씩 불필요한 각질 케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폼 클렌징이라서 몰바니 거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14, 15년도에 제가 썼던 제품은 따로 있지만 요즘 세상에 워낙 좋고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이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레커리커리. 그리고 이어서 또 추천을 하는 제품이 이 케어놀로지 크림 미스트입니다. 이 케어놀로지 자체가 그 피부과 원장님이 또 만드신 브랜드 제품이라서 피부과가 다녀와서 이제 다 시술을 했어요. 뭐 주사도 맞고 뭐 압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건드려 놓으면 뭔가를 이렇게 바르는 것 자체가 좀 자극적으로 느껴지고 또 따가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피부과 시술 후에 마구마구 뿌려주는 게 이 크림 미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면 되고 조금 더 많이 레이어링을 하면은 젤크림 바른 정도의 속보습, 그러니까 보습까지도 케어가 가능한 제품이라서 피부과 가서 케어를 하고 왔다, 많이 건드리고 짰다, 닿으면 따갑다, 아프다 하는 분들은 얼굴에 손대지 말고 이렇게 미스트 형태의 케어놀로지 제품으로 케어해주시는 것도 추천! 그리고 이번에는 뭐 짜거나 아니면은 미리 불을 꺼놔가지고 이제 잠잠해졌는데 약간 시간이 지나면 흔적처럼 남잖아요. 흔적 케어하는데 저는 좋았었던 제품이 이렇게 2가지입니다. 사실 아이소이를 진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썼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에스트라, 에이시카 라인을 만나봤는데 기능은 좀 비슷해요.
진정을 도와주고 막 급한 불 좀 피부 불 꺼주고 거기에다가 흔적까지 케어가 되는 제품인데 사실 이런 제품은 흔적 케어 집에서 하는 거는 좀 저는 듬뿍듬뿍 써야 된다 주의거든요. 저는 화장품 바르는 건 진짜 안 아껴요. 근데 요거는 좀 듬뿍듬뿍 발랐을 때도 막 겉돌거나 이렇게 막처럼 때처럼 밀리지가 않아서 제가 메이크업 전후로도 아침 저녁 다 쓰기 좋았고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많이 바르면 약간 그 투명막이 살짝 쿠션 바르거나 할 때 좀 밀려요. 근데 흔적 케어하는 데는 둘 다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드름이 날랑말랑 전체적으로 피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질랑 말랑 할 때 쓰는 제품입니다. 바로 이니스프리의 이 시카 레티놀 앰플이에요. 저는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라서 좀 생긴 게 다른데 다 어떻게 생긴 건지 뭔지 아시죠? 이거는 진짜 전체적으로 피부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더 안 좋은 구렁텅이로 빠지려고 할 때 밑을 딱 받쳐주는 느낌이에요. 뭐 모공 고민일 수도 있고 여드름 고민일 수도 있고 색소 고민일 수도 있고 좀 복합적인 여드름 컨디션을 미리미리 케어해주는 제품이라서 이거는 레티놀 성분 들어가 있는데 워낙 순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저 아침에는 좀 소량 사용하고 선크림 잘 발라주면은 낮에도 좀 잘 사용하고 있고 저녁에는 듬뿍듬뿍 편하게 그냥 세럼 바르듯이 충분히 발라줘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까 추천해드렸던 이소티논 같은 약을 먹었다 그러면은 진짜 극악 건조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어떤 피부 컨디션이든 보습을 해주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수시로 순둥순둥하게 꽉꽉 채워주는 보습을 해주기에는 요렇게 3개 좋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미스트도 손대지 않고 뿌릴 수 있다는 거 장점이기도 한데 사실 진정의 보습까지 챙기는 거라서 이것도 수시로 뿌리는 거 저도 진짜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속보습, 수시로 보습 채워주는데 정말 잘 썼던 게 한 2, 3년 썼었던 이 일리윤. 근데 제가 최근에 에스트라 방송을 하면서 이번에는 하이드로 에센스라는 걸 받아봤는데 제가 원래 좋아하던 이거랑 되게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일리윤 제품 속보습 스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딱 떨어뜨려 놓으면 약간 수분 에멀전 같은 이런 제형이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딱 펴바르면은 진짜 로션도 아닌 게 너무너무 진짜 싹 퍼지면서 되게 속보습 꽉 채워주는 제품이고 이것도 되게 비슷해요. 비교를 해드리면 얘가 일리윤, 얘가 에스트라. 비슷하죠? 가까우니까 팔에 발라야지. 그래서 이런 제형의 제품을 제가 진짜 수시로 엄청 케어를 하면서 잘 발라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약속이 없다, 밖을 안 나간다 하면은 이거 그냥 옆에다가 두고 공부하거나 일하면서 그냥 조금 건조해질랑 말랑한다 그러면은 짜가지고 한 번 더 바르고 그리고 이런 거 그냥 듬뿍 발라놓고 토너 패드 이런 거 그냥 한 번 더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진정 보습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냥 너무 물토너는 사실 후룩 날아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얼 한 2년 정도 쓴 건 요거. 근데 써보니까 요것도 너무 좋고 에스트라 브랜드 자체가 좀 거의 뭐 K-더마 이런 브랜드라서 써봤는데 확실히 둘 다 제품력이 비슷하고 좋다. 그래서 요런 제형 뭐 둘 중에 원하시는 걸 구매하시면서 수시로 속보습을 채워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상황별로 홈케어할 수 있는 제품 추천을 맞춤형으로 해드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걸 써야 되냐 싶을 때는 이렇게 홈케어 리스트를 정답처럼 한번 잘 활용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리커리커리. 자, 이렇게 오늘은 여드름 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고 사람 만나기도 무서웠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피부를 환골탈태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 어떻게 케어를 하고 있는지 저만의 여드름 극복기, 여드름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여드름이 너무 사람을 괴롭게 하거든요. 내 눈에도 보이고 남들 눈에도 보이는 그 피부 고민이 너무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데 저의 리얼 스토리가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러분도 제가 알려드린 꿀팁으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해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꿀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The birds fly south as the light leaves your eyes.